안녕하세요. 레버리지 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3년 6월 8일 목요일 오늘의 증시 날씨. 잠시 가려진 태양. 호주에 이어 캐나다도 금리를 올렸다. 다음 주 FOMC 회의 불확실성에 하락한 시장. 오늘은 미국 시장이 중소형 종목을 제외하고 하락 마감했다. 다가오는 6월의 FOMC 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호주에 이어 캐나다도 깜짝 금리 인상을 단행하다 시장은 화들짝 놀랐다. 하지만 그건 그저 핑계이자 구실일 뿐이고 사실은 그동안 너무 달려서 잠깐 쉬어가고 싶었던 것이다. 한편 중소형 종목들을 추종하는 러셀 2000 지수는 고점 대비 하락률 마이너스 30% 구간에서 줄타기를 하던 때가 불과 일주일 전인데 어느새 20% 초반대까지 빠르게 치고 올라와주며 그동안 가파르게 상승했던 우량주 종목들과의 키높이를 맞춰가고 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증시 전망 소식이다. 먼저 소로스 펀드의 CEO인 돈 피츠패트릭은 패드가 조만간 금리를 내릴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며 은행 위기가 아직 끝난 것은 아니라고 경고했다. 이와 더불어 AI 투자의 대규모 사이클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며 AI 붐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LPL 파이낸셜의 수석 전략가인 퀸시 크로스비는 요 며칠 지속된 소형주의 급등세는 은행 위기 극복을 의미한다며 지표가 암시하는 것보다 미국 경제는 더 탄력적이라고 강조하며 침체가 오더라도 생각보다 만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리고 러셀 2000의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그것은 시장의 강력한 상승 신호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CFRA의 수석 전략가인 샘 스토벌은 다음 주 금리 동결이 확정되면 증시는 이를 반길 것이라며 지속적인 시장 상승을 예상했다. 과거 금리를 동결한 16번 중 무려 14번이나 상승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들며 금리 인상 중단 후 8개월간 평균 3.6%가량 올랐던 역사가 반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3배수 레버리지 ETF가 오늘은 종목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었다. 큰형님 빅테크 종목을 비롯한 대형 기술주 업종들이 조정을 받은 반면에 중소형 종목들의 활약이 돋보였던 하루이다. 등락률만 놓고 보면 누가 빅테크고 누가 지역은행인지 가늠할 수가 없다. 빅테크를 중심으로 구성된 팡유 ETF는 오늘 하루만 무려 8.33% 하락했고 지역은행 ETF DPST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무려 8.97% 상승 마감하였다. 혼자만 앞질러가는 기술주 큰형님을 바라보며 중소형주 꼬마가 헐떡거리며 외친다. 형, 같이 가. 기술주 큰형님이 대답한다. 퍼뜩 안 따라오고 뭐다냐? 올해는 못 기다려준대이. 2배수 레버리지 ETF는 전 종목 피바다다. 이방 역시 그동안 가파르게 올라주었던 기술주 종목들이 비교적 크게 조정을 받았다. 그리고 최근 들어 하락세가 가장 컸던 클린에너지와 전기차 종목들은 소폭 하락하며 내일을 기약한다. 3매수를 역으로 추종하는 kok버스 ETF가 정신없이 두들겨 맞으며 혼미백산하던 와중에 한숨 돌렸다. 눈밑 테크와 반도체의 파상 공격에 눈을 감은 채 온몸으로 방어하던 kok버스. 갑자기 공격이 멈추자 어리둥절해하며 기회는 이때다 하고 빅테크에게 소심스럽게 핵꿀밤을 날리며 소소하게 복수한다. 그동안 분위기에 편승하여 너무 앞서간 기술주 종목들은 이제 상승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 다음 주 화요일에 나올 CPI 물가지수가 첫 번째고 그 다음 날에 발표될 금리 동결 여부가 그 두 번째다. 하반기 증시 향방을 결정질 중대 기로 앞에선 kok버스 투자자들은 다음 주에 있을 빅 이벤트를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린다. 다음은 불즈 ETF 내 15개 개별 종목들의 오늘 성적표이다. 기술주 중심의 조정이 뚜렷했던 오늘 하루 불즈 내 종목들 또한 대부분이 부진을 면치 못하며 하락하고 말았다. 보는 바와 같이 전기차 큰형님, 테슬라와 반도체 큰형님, 인텔만 분위기 파악 못하고 소폭 상승한 반면에 나머지 13개 종목들은 일제히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주요 기술주 관련 개별 종목 소식이다. 먼저 JP모간은 넷플릭스에 대한 비중 확대 투자 의견을 유지했고 파이퍼 샌들러도 아마존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했다. 그 근거로
아마존이 올 하반기에 저점을 탈출할 것으로 기대하며 목표가를 기존 $130에서 $150로 올려 발표했다. 한편 최근 금융 감독국으로부터의 소송 이슈에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대폭락해서 화제다. 하지만 이 와중에 용기 내어 남들이 내다 던질 때 나 홀로 쓸어남는 자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바로 캐시우드다. 캐시우드는 대중과 다르게 지금 위기를 저가 매수 찬스로 바라보며 무려 33만 주에 가까운 물량을 추가 매수했다는 소식이야. 엔비디아의 대폭락, 테슬라의 대폭락 때마다 용기 내어 쓸어 담았던 캐시우드. 과연 이번에도 그녀의 선택이 맞을 것인가? 그 결과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오늘의 추천 종목은 로봇 AI 관련 기업인 아베 로보틱스다. 아베 로보틱스는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로봇 기업으로 4D 레이더 인식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다. 이 회사의 주요 사업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1차 자동차 공급업체와 자동차 제조업체의 4D 이미징 레이더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다. 자율주행 시대에 크게 날아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아베 로보틱스를 오늘의 템버거 후보 종목으로 추천한다. 어제 구독자 중 한 분으로부터 매우 예리한 질문을 하나 접수했다. 중소형 러셀 2000 지수를 3배수로 추동하는 TNA ETF는 안 하냐는 질문이다. 이 질문을 받고 순간 득금했다. 사실 최근 영입된 지역은행 ETF DPST는 3배수 방에 한 자리를 차지할 만한 감이 못 된다. 농어촌 특별 전형으로 영입된 케이스라고나 할까? 경기 침체 우려 속에 너무 과하게 하락한 탓에 시장 분위기도 엿볼 겸 집어넣게 된 것이다. 이름값으로 봐서는 당연히 DPST보다는 TNA가 들어오는 것이 맞다. 하지만 TNA ETF는 현재 $40가 약간 안 되는 가격으로 고점 대비해서 약 7%가량 하락한 상태로 생각보다 내상이 깊진 않다. 결론적으로 이 녀석을 들여놓기엔 첫 번째 방이 너무 비좁고 두 번째 지역은행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인지라 이 녀석은 감시 대상이라는 레버리지 랜드의 판단이다. 레버리지 ETF는 찾아보면 참 다양하고 많다.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레버리지 ETF들을 이잡듯이 조사하여 모두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지명과 시간 관계상 이것들을 모두 소개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라며 특이점이 있을 때마다 틈틈이 소개해드릴 것을 약속드린다. 시장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경기가 아니라 심리다. 투자자들이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에 시장은 터널 끝에 빛이 보일 때 반등하지 않는다. 여전히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주위가 밝아질 조짐만 보이면 반등하는 것이 시장이다. 시장의 미래를 예측하고 마켓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은 오만함이다. 예측은 할 수 없어도 준비는 할 수 있다. 최근 중소형주의 급등에서도 볼 수 있듯이 모든 것은 평균으로 회귀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시장은 언제나 그랬듯 결국 신고가를 경신할 것이다. 예측하려 들지 말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자가 되자.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생활에 작은 도움이나마 되었기를 바라며 레버리지 랜드는 내일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